자, 7월 11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켰고요.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올리게 될 오랜만에 올릴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이 구간에서 손실이 없었습니다만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또 이런 환경 속에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린다고 한들 크게 도움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본의 아니게 조금 더 재충전의 시간을 좀 길게 가지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쳤을 때 아무래도 제가 뭐 리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타이밍이 지금이었고, 그래서 오늘부터 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패턴을 보시면 하락 계단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증시는 지속적으로 좀 빠져왔고요. 이 증시의 패턴을 보시면은 계단을 형성한 이후에 바닥권을 유지하다가 이게 깨져버리면서 또 밀리는 패턴이었습니다. 이 패턴이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그림 속에서 2200을 깰 가능성은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웬만한 종목들을, 그러니까 이 6월달이라는 이 국면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되면 거의 모든 종목들이 골로 가겠죠. 뭐 시장이 이런데 어떤 종목이 가겠습니까? 이럴 때는 저도 많이 노력을 해봤고 하락장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기법도 만들어보고 했으나 제일 좋은 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공매도 치는 거고요. 하나는 쉬는 겁니다. 근데 이 공매도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인버스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물론 코덱스, 인버스 이런 거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미국에 비해서 제도도 깐깐하고요. 뭐 교육 이수 조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ETF를 활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보통 증권사들처럼 저희가 공매를 칠 수 있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대주 거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목들마다 대주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하락할 게 거의 뻔한 종목들은 이미 물량이 꽉 차 있거나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차선책으로 쉬어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여건이 6월 달에 지나갔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종목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하반기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침체는 보통 9개월 전에 선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 자료를 통해서도 앞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즌이니까요. 그냥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쯤에 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미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년 6월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3개월 정도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지만, 항상 증시든 저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 언제가 제일 심각했죠? 코로나 때 제일 심각했던 건 저희가 델타 변이가 나타나고 오미크론이 출현했을 때입니다.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대략 21년도, 20년도 뭐 10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오미크론이 21년도 장악했습니다. 그죠? 근데 증시는 어땠죠? 이때 최고점을 날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재라는 거는 9개월 정도, 특히 증시는 선행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대략 지금의 좀 말도 안 되는 증시의 환경은 어느 정도 내년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고, 내년 증시가 밀릴 것을 미리 반영을 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가들을 보시면요.
항상 이미 반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고요. 잡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거시적인 지표 환경들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변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국내적인 환경에서 뭐 기업 관련 리스크가 있다. 이것만 해결되면 끝난다. 이게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푸틴, 그리고 뭐 시진핑, 또 바이든, 뭐 더 나아가서는 오펙 같은 기구들까지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또 예상치 못했던 기업들의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신기술, 뭐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듯이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증시는 어느 정도 미래 지표를 선행하기 때문에 9개월 정도 웬만하면 이미 나와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닌 거죠. 저희가 증시가 지금 이만큼 왜 빠졌냐를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릴 지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지표도 있고요. 뭐 PE 지수 같은 경우도 있고 이게 뭐 슐러라고 하시는 경제학자분의 지표도 있고 또 저희가 주택 지수 같은 경우도 뭐 볼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경기 선행 순환 지표 같은 것도 있고 뭐 동행 변동 지표 순환 지표 등등등 뭐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짧게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시작은 더 이상 밀릴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 달 정도 이 기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을 형성을 했고 이때는 무슨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오고요. 또 추천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추천을 드려도 되는 시점이다 라고 사료되고요. 흐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영상은 일단 어느 정도 좀 선포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향후 단순 계획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또 활동을 재개하겠다라는 부분을 각인드리는 거고 이후 영상들에서는 이전에 제가 했던 패턴 그대로 종목들 분석드리고 추천드리고 이런 영상들로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나왔습니다. 벌써 1년 정도 동안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어느 긴 하락세도 이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는데 엄청 길게 이어졌고 뭐 고통의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통의 시간보다는 행복의 시간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뭐 자료도 없고 제가 좀 두서 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다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5월 말쯤 이때부터 다시 활발하게 또 활동하려고 했었는데 6월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종목 분석 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2평 라인 이 라인이 돌파 마감이 나와줘야 가장 굳건한 흐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횡보가 좀 이어지면 라인 내려올 거고요. 골든크로스 형성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